네, 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도 구글어스로 세계를 탐험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탑 10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비록 면적은 작지만 독특한 지형과 환경 그리고 전략적 가치 덕분에 국제 정치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지구 위의 최소 면적 국가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면적 같은 거 비교할 때 여의도 면적, 축구장 면적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런 게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의도 면적은 4.5 제곱킬로미터고 축구장 면적이 0.7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참고로 하시면서 한번 가볼게요. 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10위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몰타입니다. 몰타는 면적이 316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보셨다시피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지형은 여기가 다 석회암 지형이라고 해요. 높은 고도에서 봤을 때 동글동글 이렇게 보이는 게 돌리네 지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석회암 지형이라서. 그리고 해안가는 대부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지중해에 이런 지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타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잇는 지중해 중앙의 아주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작은 섬이지만 그래서 고대부터 해상 무역과 군사적으로 중심지가 되어왔던 곳입니다.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 섬이 바위 절벽과 요새 같은 도시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절벽 위에 이런 고대 유물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여기가 지중해의 항공모함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죠. 지중해 한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모래사장이 깔려있는 해변은 그렇게 많이 없대요. 해안선 대부분이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변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이런 지형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몰타가 그런 요새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런데 절벽이니까 배를 갖다 붙이기가 어렵다는 거. 이 주변에 해상 교통이 요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침략을 하고 싶어도 상륙할 수 있는 해변이 거의 없어서 아주 요충지 역할을 한 그런 곳입니다. 이 몰타의 특징은요, 한 25만 유로 정도 내면은, 내는 거 아니고 이 몰타의 국채를 사면은 여기 영주권을 준대요. 25만 유로가 지금 환율로 한 3억 3천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와, 여기 완전 절벽이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인당 한 65만 유로, 우리 돈으로 8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몰타 정부 국채를 사면은 그 사람의 뭐 조건, 배경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국적을 준다고 합니다. 국적 세탁, 이중 국적 하기에 아주 좋은 나라죠. 조세 회피도 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합치면은 한 11억 넘는 건데 결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몰타의 국적을 받으면은 EU 국가에서 자유롭게 거주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몰타 국적만 받아놓고 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데 가서 사는 거죠. 와, 이거 완전 다 절벽이구나. 아까 처음 봤던 그쪽이 그나마 지형이 나았던 거네요. 절벽이 좀 심하지 않은 곳들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항구도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라들의 국적을 취득하는 게 뭐 여기 유럽에서 살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소득세 때문인 경우가 많죠. 세금 문제.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 소득세율이 0%래요. 그래서 여기 국적을 가지고 여기에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세 회피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가 살기 좋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살 건 아니니까 국적만 받으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여권 파워가 약한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개발도상국들이나 그런 나라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 국적을 사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 자유롭게 다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여권 파워가 세서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잘 못 느끼지만은 아닌 나라들이 많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여행 유튜브 하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 먹으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어디든.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많으니까. 태교여행 같은 거 보면은 주사위 던져서 그냥 가잖아요.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데도 많다는 거. 아, 여기 절벽이 그냥 장난 아니네요. 화산섬들이랑은 또 달라요. 느낌이. 국제공항 있고 여기가 몰타의 가장 큰 도시인 것 같아요. 항구도 있고. 네, 여기 10위 몰타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9위는 몰디브입니다. 면적은 약 300제곱킬로미터. 몰디브는 1200여 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고요. 평균 고도가 1.5m로 세계에서 이 고도가 가장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푸른 바다 위에 이렇게 점처럼 흩어져 있는 군도들이 영토를 이루고 있고요. 바다 위에 이렇게 이런 섬 하나하나가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몰디브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에 직격탄을 맞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 인도양의 거의 가운데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몰디브가 이렇게 인도양에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다 몰디브 영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로 감시와 어떤 보급을 위한 거점으로도 몰디브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국토 면적은 298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태백시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흩어져 있는 그 넓이는 굉장히 넓은데 그 땅의 넓이가 그렇다는 거죠. 1200여 개의 산호섬을 다 더해도 태백시 면적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200개 섬 중에 사람이 사는 곳은 약 2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작은 섬들이나 너무 이런 외진 섬이나 뭔가 아무튼 환경이 안 좋은 섬들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신혼여행으로 많이들 가는 그런 프라이빗 빌라 같아요. 이런 데들이. 멋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섬들이 아까 보셨지만은 남북으로 750km, 동서로는 120km로 그냥 바다에 흩뿌러져 있어가지고요. 이 몰디브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딱 봐도. 하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몰디브를 언제까지 즐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는 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몰디브에서도 해수면 상승에 대비를 해가지고 인구를 좀 분산한다든가 인공섬을 만든다든가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다는데 이제 자연의 힘을 어떻게 이기는 게 쉽지는 않겠죠. 이런데도 옛날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던 곳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섬이 된 지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9위는 몰디브였고요. 8위는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키츠 네비스라는 곳입니다. 상당히 생소한 국가네요. 세인트 키츠 네비스. 면적은 261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시흥시의 약 2배 정도 되는 곳이고요. 카리브해에 있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작은 섬 2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섬 중앙에 이 리아무이가 맞나? 리아무이가라는 산이 있어요.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높이가 1156m. 그러니까 작은 제주도 느낌도 나네요. 거대한 화산이 가운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섬 사이에 작은 해협이 있어서 여기가 어떤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면적이 아까 시흥시의 2배라고 했는데 경기도 고양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여기도 아까 그 몰타와 비슷하게 투자이민이라는 이름으로 국적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냥 이민을 장려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국적을 장사를 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가 국적을 가져도 의무적으로 체류할 필요도 없고 입국도 할 필요가 없대요. 여기는 그냥 한 3억 정도만 내면은 국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국적은 왜 사는 거냐? 여기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세인트 키츠 네비스의 국적을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탈세를 위한 거죠. 이 세인트 키츠 네비스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조세 피난처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부유층들이 여기 국적을 많이들 산다고 합니다. 조세 피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한 파리까지 오니까 나라가 굉장히 작아서 볼 게 없네요. 별로. 여기 관광으로 온다고 해도 진짜 며칠 하루 이틀이면은 거의 다 볼 것 같은데요. 고양시 넓이의 8위, 이름도 어려운 세인트 키츠 네비스였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7위는 남태평양의 마셜 제도입니다. 면적은 181제곱킬로미터,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마셜 제도는요 29개의 산호환초와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산호환초라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둥글게 바다 위에 산호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바다 위에 화산이 생겼다가 이렇게 뭐 침식이 되고 뭐 그런 지형의 작용으로 나중에는 이런 환초들이 남는다고 합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은 그런 고리처럼 바다 위에 환초들이 떠 있는 게 굉장히 신비롭고 멋있는 곳입니다. 이런 환초들 가운데 비키니 환초, 비키니 섬 들어보셨죠? 여기 미국이 핵실험을 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 비키니 섬이고요. 지금도 여기서는 미사일 방어 시험이라든가 그렇게 군사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비키니 섬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핵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마셜 제도의 비키니 섬이고요. 보셨다시피 이 마셜 제도는 오세아니아에서도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섬나라고요. 총 1156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겠죠. 그렇게 해서 면적은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시랑 비슷하다. 아까 몰디브처럼 섬들이 막 흩어져 있어서 국토 면적은 작지만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굉장히 넓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마셜 제도는요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몰타, 바하마 이런 나라들과 함께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편의치적국이란 게 뭐냐 하면요 선박이 실제 소유주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세제 혜택이나 선원들 수급이나 뭐 그런 안전 기준을 회피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제3국에다가 배를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뉴스 듣다 보면은 뭐 파나마 선적, 라이베리아 선적 어떤 배가 사고가 났다 그런 표현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셜 제도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셜 제도의 수도인 마주로는 파나마 시티나 그런 벨레타, 나소 이런 데와 함께 전 세계 수많은 상선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모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구가 어디야? 항구도 코딱지만한데 그런 수많은 배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마셜 제도는요 선주나 해운업체에게 그런 편의치적을 통해서 규제를 회피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마셜 제도가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은 뭐냐? 그 선주들한테 등록비를 받아요. 그리고 유지 관리비 이런 거를 받아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잘 몰랐는데 마셜 제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가 세계 2위래요. 선박 그렇게 등록이 된 게.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이런 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마셜 제도가 2위라고 합니다. 21세기 이후에는 최근에는 여기가 2위래요. 이 마주로의 지형이 천혜의 항구라고 해요. 왜 천혜의 항구지? 이 환초에 딱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이 환초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 기간에 여기가 괌과 함께 아주 미국 태평양 함대의 모항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 옛날에 여기까지 와서 전쟁을 치른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영향인지 교회들도 많이 보이네요. 국토가 이렇게 길쭉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길을 따라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긴 하네요. 공항도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한호 환초 위에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가 길쭉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마셜 제도의 마주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6위 가볼게요. 6위는 유럽에 있는 곳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은요 알프스 산맥 속에 있는 그런 내륙 국가예요. 국토의 대부분이 이렇게 산악 지형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자연스럽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천연 요새로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이 라인강을 사이에 두고 스위스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네요. 뒤에는 산, 앞에는 강이 있어서 이 마을들이 어떤 천연 요새의 그런 지형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군대가 없대요. 여기 나라지만 물론 뭐 땅도 작고 여건이 안 돼서 군대가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딱히 필요가 없어서 군대가 없을 수도 있겠다. 천연 요새의 지형이니까
군대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 군대를 만든다 해도 이 옆에 나라들을 쳐들어오면은 막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작은 나라가. 그러니까 안 만든 거겠죠. 면적이 160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 안산이랑 면적이 비슷하다고 하고요. 인구는 3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작은 나라죠.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고요. 나라가 작다 보니까 이 외교와 국방은 스위스에 위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3년에 경찰을 창설을 해서 치안은 이 리히텐슈타인 경찰들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군대는 없지만 경찰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대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감옥도 필요가 없어서 감옥이 없다. 만약에 그 리히텐슈타인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2년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이 오스트리아로 간다고 합니다. 죄수를 수출하는 거예요. 위탁으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감옥에 수용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가 작다 보니까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에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범죄인 관리도 이 세 나라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 산세가 진짜 엄청납니다. 알프스 구글어스로 봐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10위부터 6위까지 절반 왔는데요. 나머지 국가들은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5위입니다. 5위는 이탈리아 가운데 있는 산마리노예요. 면적은 61제곱킬로미터, 안양시랑 비슷하고요. 이탈리아 안에 있는 게 아주 특이하죠. 면적은 작지만은 이 중세시대의 성곽이나 이 요새 같은 도시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멋진 곳입니다. 산 위에 이렇게 도시가 있고 완전 절벽이네요. 지형 자체가 그냥 요새예요. 그죠? 이 위에 성당과 이런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산마리노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여기가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위성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멋있네요. 이 산 티타노산 주변으로 영토들이 있는데 여기가 산마리노의 영토입니다. 테두리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만큼 딱 지금 화면에 들어오는 딱 요 사이즈로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펜니노 산맥 위에 있는 도시이자 국가 산마리노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4위는 투발루입니다. 아까 봤던 마셜 제도에서 남동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가 투발루네요. 면적은 투발루는 9개의 환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평균 해발 고도가 여기도 2m 이하라고 합니다. 통가 화산이 여기가 투발루였네요. 난 통가라는 나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투발루였어요. 여기 한번 화산 폭발했잖아요.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이죠. 여기도 이 남태평양에 있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진짜 이 망망대해 위에 이런 섬들이 있어서 참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게 됐나 싶기도 해요. 그죠? 물가는 얼마나 비쌀까. 여기 다 수입이고 다 운송비가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살기가 팍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적이 26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고흥군 외나로도 있죠. 나로 우주센터 있는 외나로도나 부산 남구 이런 데랑 면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셜 제도보다도 훨씬 작은 거예요. 이 투발루의 국기를 보면 9개의 별이 있는데요. 그 별 하나하나가 이 투발루의 섬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3위 가겠습니다. 3위도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입니다. 나우루. 여기는 진짜 섬 하나네요. 딱 섬 하나고 이 나우루는 유명한 게 인광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한때. 인광석이 뭐냐면요. 새똥 있죠. 새똥. 갈매기나 이런 거 바다새들. 새들이 이제 바위 위에 막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똥을 막 하얗게 싼단 말이죠. 그것들이 이제 쌓여서 굳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게 바로 인광석이다. 그래서 그 인광석이라는 게 산업에도 많이 쓰이고 비료로도 쓰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대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아주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가장 부유한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채굴이 끝나고 다
자원이 떨어져서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 섬 중심부에서 그런 채굴 활동을 했나봐요. 이 땅이 다 파헤쳐진 모습이죠. 여기서 인광석들을 채굴을 해서 이렇게 좀 섬이 황폐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래서 다 해안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또 한번 잘 살다가 이렇게 못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힘든 거죠. 잘 살 때 뭐라도 투자를 하고 산업 기반을 만들어 놓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하니까 한계는 있었겠지만요. 나우루가 UN 가입 국가 중에 인구가 제일 적대요. 면적은 또 UN 가입국 중에 두 번째로 작고요. 인구가 울릉도랑 비슷하다는 것 같아요. 면적은 여기가 21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용산구 아니면 부산의 가덕도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물들도 다 단층의 작은 규모들이고 뭐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시설은 안 보이네요. 한때 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었던 곳인데 지금은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짝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광석이라는 거는 구아노라고 동물의 똥이 쌓인 게 구아노인데 요게 인광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그래서 이 인광석은 아까도 말했듯이 비료나 화약의 원료로 쓰이고요. 지금은 합성 암모니아가 개발이 돼서 이 수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 화약 제조에 들어가는 질산염 같은 걸 얻기 위해서는 이 인광석이 아주 필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여기가 엄청난 자원의 보고였던 거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2위는 프랑스 남부 니스 칸 옆에 있는 모나코입니다. 여기에요. 지중해를 마주보고 있는 모나코. 도시가 아니고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고요. 약 2제곱킬로미터 안에 총 4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어서 도시 국가이면서도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다. 산비탈에 노는 땅이 없어요. 이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모나코 하면은 굉장히 부자 국가로도 유명하죠. 국민소득이 세계 1등. 그래서 이런 요트들도 값비싼 요트들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독립된 나라라고는 하지만 국방은 이 프랑스와 협약을 맺어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절벽 위에 박물관 끝내주네요. 모나코의 풍경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여행 유튜버 꾸준히 여기 갔다 왔더라고요. 꾸준님의 영상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대망의 1위는 어딜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로마,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시국입니다. 면적은 0.44제곱킬로미터, 축구장 절반보다 약간 큰 거고요. 이래봬도 어쨌든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바티칸입니다. 이 성당과 앞에 있는 광장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건물들, 이게 다예요. 여기 지금 이탈리아라고 써있는 경계 보이시죠? 이렇게가 지금 화면에 들어오는 여기가 이 나라의 국토의 전부다. 바티칸의 국토다. 여기가 보시면 되고요. 바티칸도 군대는 없지만 교황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바티칸을 쳐들어갈 수가 없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한 10억 명 된다고 하는데 큰일 나겠죠. 여기 쳐들어가면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 바티칸에 대해서도 옛날에 제가 영상 만든 적이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그 영상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티칸이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서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탑10 구글어스로 탐험해 봤습니다. 예상이 됐던 나라들도 있고요. 또 이런 나라가 있었어 싶은 것도 있었네요. 네, 지오TV에서는 앞으로도 어떤 세계 지도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지형과 공간들을 한번 발굴해서 소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